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제2회 특별한 공감대와 줄여서 특공대를 진행하게 된 진행자 차민서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주제는 몸과 마음을 치료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심리치료입니다. 오늘 함께 대화해볼 분으로 안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이보라 상담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로 근무 중인 이보라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더 잘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어요.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대학교 방송국에서 심리상담사라는 직업과 심리치료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리상담 그리고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은 저희에게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이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나요? 네, 상담실을 찾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이유로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불편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친구랑 다투기도 하고, 이제 시험을 앞둔다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마음이 불편한 게 많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내가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 상담센터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한 불편감이 아니라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나를 이해하고 싶다 그런 다른 이유로도 상담센터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로 상담 이론 중에 우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가 진로 선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는 좀 상담 일을 우연하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악 치료를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마침 저희 학교가 상담대학원에 음악 치료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론 공부라든지 상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음악치료 수련이랑 상담 수련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나한테 우연히 생긴 일들을 좀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나한테 좋은 기회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되시기까지 여러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부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가 없잖아요. 이제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상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학회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상담에 대한 수련을 또 해야 되고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학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공부할 게 사실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련 기간도 길고요. 학생들이 만약에 상담사가 되고 싶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신뢰할 만한 학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회라는 공신력 있는 학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좀 이런 기관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점점 상담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짧게 딸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치료를 진행하면서 바람직한 자세나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 공부랑 많은 수련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자세는
너무 좀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담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상담사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담자를 이끌려고 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이제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앞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내 마음보다는 내가 공부한 이론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든지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 상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과 바람직한 자세까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상담가님께서 집단 상담을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심리 상담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실감나게 상담사님이 하시는 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에브리타임이나 학교 커뮤니티 같은 곳에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에 대해 학생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꽤 관심과 궁금한 점이 많은 추세인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학생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한층 더 심화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심리상담사님을 찾아오는 대상자분들의 연령대나 성별 등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우리 학교 상담센터는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는 상담센터다 보니까 내담자분들이 전부 다 안산대학교 학생들이세요. 그래서 연령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학교에 들어온 18살, 19살 학생들도 있고요.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2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여학생들이 좀 많고 어떨 때는 남학생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상담이 필요한 건 딱히 연령이나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비슷한 예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치료가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심리 상담이랑 정신과 진료의 차이라고 하면 이제 정신과에서는 병을 진단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시죠. 이제 약물이 필요한 분들은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의료보험이 됩니다. 병원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겠지만 약물을 처방하고 진료하는 시간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거나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담자들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고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보통 한 상담을 진행하면 한 회기 50분 정도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개개인에 맞춰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제 병원처럼 보험은 안 되지만 요즘은 이제 바우처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안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한테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용 부담은 없이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안산대학교 재학생분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실 때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 매체를 접하다 보면 나무나 집을 그리는 일종의 미술 치료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치료하는 음악 치료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는 심리 상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우리 민서 학생이 정말 유심히 잘 보신 것 같아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매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언어 상담이라고 말로 하는 상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담사분들이 매체를 사용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음악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음악 치료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 활동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음악은 우리 감정이랑 되게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음악을 하다 보면 감정이랑 연결된 과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해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인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불순물들이 포함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감정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건 대체 뭘까 하고 더 궁금증이 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에 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상담센터를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센터에서 언어 상담뿐만 아니라 미술이랑 음악 치료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네. 그렇다면 심리 상담사 분들이 만약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때 대부분의 치료 기법이나 심리 상담 문진에 대한 대답의 영향력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사 분들은 자가 진단이나 자가 치료를 혹은 다른 심리 상담사님께 상담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도 상담을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상담학회라고 이제 학회 수련 과정 중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을 지금 몇십 회기 정도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이 돼서 상담을 받는 게 상담을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 같은 거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상담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데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직접적으로 내담자가 되어보는 것 또한 상담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심리 상담사님께서 심리 상담을 하시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자분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할 때 심리적으로 상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답변 혹은 행동이 있나요? 이제 심리 검사 상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행동 관찰이라고 하는데 상담사가 눈으로 이제 내담자를 보고 관찰하는 내용 이런 것도 일종의 심리 평가입니다. 이제 불안정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이 사항이 관찰되는 경우에 이분이 많이 힘드시구나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죽음이라든지 자살과 같은 그런 단어를 언급하시는 경우에도 위기도가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방문한다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으니 방문을 하기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상자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상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힘든 일로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어디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상담실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저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참 너무 기특하고 이제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혹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용기를 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면 용기를 갖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사이신 이보라 심리상담사님과 특별한 공감 대화를 나눠보고 상담 절차와 과정, 집단 상담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심리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 상담사는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봄 직업군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이 건강하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상담사로서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내담자가 돼서 상담을 경험하는 게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공감대화의 진행을 맡은 ABS 아나운서 차민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